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 오후 9시 9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11만 3천 달러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이 왔었죠. 그래서 이번 조정도 사실은 뭐지 했던 게, 나스닥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계속 달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만 일방적으로 조정이 왔다라는 부분이 조금 난해했죠. 그래서 뭐지 싶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뭐 지표를 보시면 청산 물량이 역대급이었거든요. 이게 뭐 비트, 이더, 뭐 알트 전부 다 해서 청산 물량이 역대급이었다라는 걸 보면은, 이번에 진짜 많이 롱이 좀 많이 걸려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무거워가지고 우리는 좀 많이 못 갔었던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산 물량이 진짜 거의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과거 좀 몇 년 전으로 돌아가야 나올 만큼 그 정도의 이 정도의 청산 물량은 오랜만이었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청산 나온 거 치고, 그러니까 이더 기준으로는 이번에 청산 나온 게 물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21년도 그 석가빔 때랑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청산이 나왔을 때는 어 롱이 다 깨지면서 추가 하락을 이제 발생시키면서 되게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뭐 비트 이더 할 거 없고 알트들 막 그때 기억나요. 그 석가 날에 밤에 막 마이너스 30% 40%가 찍혀 있었잖아. 막 시총 높은 애들도. 물론 지금보다 뭐 시총이 낮아서 변동성이 컸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청산이 많이 났을 때 뭔가 그런 큰 변동성이 보여지진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만큼 또 시장이 좀 큰 건가? 아니면 이 청산 물량이 최근 좀 많이 저기 해서 이제 DAT 기업들도 그렇고 ETF 자금들 많이 들어와서 조금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게 나온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추후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더 같은 애들 보시면은 이게 원웨이로 올라왔었잖아요. 그럴 듯한 조정이 없이. 이것도 사실 뭐 횡보 길게 하고 비트마인이 요때부터 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요 조정 말고는 없었잖아요. 최근에 요거 조금 빼고. 그래서 음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과거는 이렇게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에 좀 조정도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왔었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너무 원웨이지 않았나 싶긴 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VC들이라든지 이런 얘들이 올리니까 가격을, 걔네들이 이제 나름 자유자재로 가격을 컨트롤하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청산도 하고 좀 건전하게 올렸다면은, 이번에는 DAT라든지 ETF 이런 것들 그냥 무지성으로 들어오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매수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 고려하지 않고 들어오는 자금이기 때문에 뭔가 적절한 구간마다 포인트마다 어떤 청산을 유도하지 못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되게 많이 쌓여서 롱이 되게 많이 쌓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좀 청산이 되게 많이 나와야 됐을 타이밍이었고, 실제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 그나마 하락이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알트들은 이제 좀 많이 내려간 애들도 있긴 한데, 비트 이더 기준으로 좀 보자면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하락까지는 아니었다. 그래도 지금은 나름대로 요 방어를 해주고는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램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추가 조정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저는 여기서 살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추가락에 대한 부분도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이제 뭐 9월도 얼마 안 남았고, 뭐 당연히 뭐 10월, 11월, 12월 분위기 좋다, 사이클마다 4분기 후반 가면 좋다라고는 해서
10월 됐을 때 뭐 10월 1일에 갑자기 바로 올라간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9월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고 10월이 다가오고 이번에 성산도 나왔고 뭐 여러모로 나쁘지 않은 자리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한번 베팅해 볼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만약에 한 번 더 조금 더 내려갔을 때 베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번 영상에서 좀 많이 봤었던 분석가들로 많이 보고 있는 이덕 이름 기준으로 3600에서 3700 구간, 여기서 한 10% 정도죠. 그 정도를 구간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뭐 10% 떨어져서 산다고 한데 큰 차이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이쯤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비트코인도 사실 길게 보면은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빠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알트들이 조금은 빠졌죠. 알트들이 뭐 솔라나도 조금 이번에 조정 없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빠졌고, 솔라나도 뭐 DAT 이런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최근에 그냥 많이 올랐었다가 그 친구들이 이제 평단 232달러라고 하죠. 그래서 많이 빠졌었고, 근데 이더도 마찬가지고 솔라나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시총 큰 얘들 같은 경우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과거에 이런 탑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한 번에는 잘 못 뚫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더 같은 경우도 여기 4800 구간에서 좀 막혔었고, 대략 4950까지 갔지만 대략 여기로 치면 4900쯤에서 막혔었고,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 친구는 트리플 탑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피리침은 트럼프 이슈 때문이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한다고 쳐도 여기잖아요, 대충. 그래서 260달러 언저리, 260달러 언저리에서 조정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총이 좀 크고 최근 조정 없이 달린 얘들은 웬만하면 직전 과거 탑 구간에서 한 번 정도는 저항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들을 좀 체크해서 매매를 하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맞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DAT도 되게 많이 들어왔고 그 친구들이 이제 뭐 자기네들 나름 선호하는 코인이 있어서 그런 애들 사잖아요. 뭐 월드코인, 솔라나, 뭐 이더, 수이, 뭐 하이퍼리퀴드, 분브, 뭐 이런 애들, 뭐 아이 스토리 프로토콜 뭐 등등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결국에 이번 사이클에 익절 제대로 잘 하고 못 나가면은, 익절 제대로 못 하고 버티거나 뭐 물리면은, 과거에 우리 왜 21년도 22년도 요 구간에서 이제 하락장 나올 때 파산했던 VC들 있죠. 뭐 3에로즈라든지 뭐 셀시우스라든지 뭐 등등, FTX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처럼 될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그 당시에도 걔네들이 진짜 크립토판에서 날고기던 VC 애들이었는데 돈도 되게 많이 벌고, 근데도 이제 결국에는 그 하락장 못 버티고 털려가지고 터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사이클의 어떤 하락장이 언젠가 올 텐데, 그때 가서 이제 과거의 그런 VC들이 이번에는 그런 DAT 기업들이라든지 뭔가 그런 ETF 큰 얘들 확률이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그들을 신뢰하지 마시고, 뭐 얘네들이 뭐 평단이 이거여서 뭐 그 밑으로 안 온다, 뭐 오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보다는 하여튼 그런 말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익절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같이 무덤에 파묘가 아니죠. 묻히는 거니까 꼭 조심하셔서 잘 도망가자.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되게 핫했던 거는 결국에는 퍼프덱스죠. 퍼프덱스 이제 하이퍼리티키드가 이제 지금까지 되게 핫했었는데, 중간에 뭐 MIX
MIX 맞나요? MIX 파이낸스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이 급등을 했었고, 하지만 역시 하이퍼리퀴드한테는 안 됐었고, 그래서 이번에 짱펑이가 각 잡고 정확하게 뭐 얘가 출시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배후에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투자를 했던 아스터라는 요 퍼프덱스가 되게 핫했죠. 짱펑이가 이례적으로 막 트위터 사진도 가져와가면서 뭐 여러 번 날린 곳이 여긴데, 여기가 되게 핫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서도 이 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거의. 그래가지고 질리도록 좀 봤던 것 같아요. 이 퍼프덱스를. 그래서 지금은 시즌2 에어드랍 작업을 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이 볼륨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거래자 때문에 맞을 확률이 높죠. 어쨌든 지금은. 근데 이제 요게 어쨌든 간에 뭘 봐야 되냐면, 하이퍼리퀴드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오픈 인터레스트가 너무 낮거든요. 왜냐면 하이퍼리퀴드 거래량이 32억이고 오픈 인터레스트가 38억이야. 근데 여기에는 거래량이 160억 달러인데 오픈 인터레스트가 6억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이게 신생이라서 여기 누적이 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요 거래량 대비 요런 것들이 좀 낮다라는 거는 거래소로서 조금은 아직은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래량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짱펑 덕분에 대비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겉코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올랐죠. 말도 안 되게 올랐고, 요거 처음에 완전 처음에 받아서 파신 분들은 막 엄청 억울하실 거. 왜냐면은 막 0.08, 0. 뭐 한 1, 1호, 0.2 요때도 많이 팔았기 때문에 와, 이렇게까지 또 갈 줄은 몰랐겠죠. 짱펑이가 이렇게 대놓고 밀면은 아까도 또 영상 준비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짱펑이가 지금 퍼프덱스가 지금 핫하다, 모두가 요거 하고 싶어 할 거다. 어떻게 보면은 짱펑이가 또 메타를 만들어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최근에 하이퍼리퀴드 때문에 폼모 온 사람들이 많고 해서 지금 우리 쪽의 크립토씬 내에서의 어떤 메타는 퍼프덱스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21년도에 뭐 NFT, 뭐 메타버스, P2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퍼프덱스인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보시면은 체인별로 여기 나와 있긴 한데, 하이퍼리퀴드부터 볼까요? 여기 보시면 앱 여기 수익이 24시간 수익이 엄청 큽니다. 굉장히 많이 돈을 벌고 있다 라는 걸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있어요. 물론 여기가 이제 거래소니까, 탈중앙화여도 거래소니까 이제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요 구간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죠. 요때가 이제 되게 신고가 찍고 이럴 때라서. 어쨌든 거래 수익이 진짜 초대박이다. 다른 체인보다 훨씬 많죠. 몇 배는 많죠. 그리고 방금 얘도 한번 보시면은 아스터 한번 보시면, 아스터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라기보다는 거래 수익, 거래 수익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얘도 한번 볼까요? 얘는 지금 신생이기 때문에 여기 좀 덜 됐지만은 엄청나게 거래량이 붙어서 수수료로 빨아먹고 있다. 물론 지금 포인트 시즌2 진행 중이라서 사람들이 좀 수수료를 태우는 것도 있습니다. 태우는 것도 있어서 그거는 좀 감안해야겠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어느정도 이제 마무리되고 뭔가 다 끝났을 때 이 아스터가 과연 하이퍼리퀴드처럼 좀 궤도로 올라와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는 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타랑 또 하이퍼리퀴드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확실히 UI는 하이퍼리퀴드를 좀 써서 그런지 훨씬 보기 좋고 편하고, 대신에 이제 좀 논란이 있었던 그 익명 이슈, 뭐 누가 포지션 얼마에 얼마치 걸었고 이런 게 다 너무 보인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스터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좀 보완해가지고 익명 할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낸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 얘네들이 그런 것도 있어요. 스톡 해가지고 RWA를 대놓고 여기서 같이 하려고 좀 준비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좀 더 내다보는 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아스터 같은 경우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스터가 아마 좀 그냥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가격대가 0.4에서 0.6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접해서 살 수 있었던 가격대가. 근데 거기에서 뭐 올인은 힘들었었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냥 좀 샀으면은 벌써 뭐 수익률이 3, 400% 나오니까 진짜 단기간에 초단기간에 오른 건 맞다. 다만 하이퍼리퀴드도 초반에 그렇게 초단기에 올랐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초단기에 올랐었는데 요 앞에 차트가 없네요. 올랐었는데 이제 빨리 오르면은 어쨌든 중간에 조정값은 이게 아니죠. 좀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스터를 보실 때 볼륨이랑 오픈 인터레스트 요거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얘들이랑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나스닥은 뭐 계속 25,000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25,000 찍고 좀 횡보하는 형태로 진행 중이고, 맞다 하이퍼리퀴드에서 그리고 USDH 출시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뭐 우리가 어떻게 요거를 연관 지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이퍼리퀴드가 과연 요런 스테이블 산업으로 뛰어들면서 단순 퍼프덱스를 떠나서 그 이상으로 외연 확장해가지고 생태계를 빌드업하고 스테이블까지 이제 진출하면서 해나갈 수 있을지, 뭐 생태계 빌드업하고 플랫폼으로서 좀 입지를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퍼프덱스 원툴이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 또 상장을 너무 많이 하죠. 뭐 제로지도 그렇고 아반티스 같은 경우도 상장을 했는데, 아반티스도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아반티스도 이 친구도 되게 가격이 잘 나갔거든요, 상장하자마자. 요 이유가 결국 뭐냐면은 얘네도 결국은 RWA이자 약간 퍼프덱스 같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똑같죠.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이런 것들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 실제로 얘들 주식도 거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인덱스도 있고, 그리고 뭐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미국이나 뭐 그 다른 일본, 유럽, 뭐 달러, 그러니까 외환 거래도 되고, 그리고 이런 나스닥 기업들 주식도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온도가 계속 RW 이런 걸 하고 싶어 했는데 걔네들은 좀 글러먹은 것 같고, 요런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입해가지고 결국은 주식도 토큰화 해가지고 거래가 될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바로 초기 선점해가지고 가져갈지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접근성이 되게 쉽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심지어 물론 거래량이 너무 낮지만
안 나오지만 슬리피지나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계좌 까가지고 사면 어쨌든 세금 내는데 지금 이렇게 만약에 사면 테슬라 사면 세금 안 내고 수익 먹는 거잖아요. 만약에 수익이 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메리트일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지금 계속 뭐 퍼프덱스, 뭐 RWA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지금 시장 크립토 메타는 어쨌든 저쪽으로 좀 흘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죠. 오랜만에 뭐 다른 체인들은 더 이상 뭐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추가로 된 건 없고 다음 주였나요? 다음 주 월요일인가? 그때 29일이었나? 요때 이제 모나드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나드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요. 기대가 되는 건 아니고 궁금은 합니다. 왜냐면은 진짜 오랫동안 커뮤니티 빌드업 하면서 키워왔던 나름 투자도 많이 받았고 걔네들이 안데르센한테 몇 억 달러 투자 받았던 것 같은데 그죠? 투자금도 되게 빵빵하고 해서 뭐 가격적으로도 어떻게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생태계가 어떻게 꾸려나갈지 어떤 킬러 뎁들이 좀 나올지 그런 것들이 궁금은 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9월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은 버텨보면서 힘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어제도 조금은 유출이 나왔고 비트 기준 유출 나오고 이더도 유출이 좀 나왔습니다. 또 뭐 좋은 날 오겠죠. 돌고 돌아 결국 또 돈은 도니까 돌고 도니까 이번에 좀 눈여겨볼 거는 솔라나가 요때랑 요때 좀 유입이 됐더라고요. 유의미하게. 그래서 이게 솔라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실히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이 어떻게 갈지는 뭐 지금 시점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은 좀 눈에 띄는 애들이 있긴 하잖아요. 어떤 애들이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자금이 흘러 들어가서 가격 상승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 다음 넥스트로 또 어떤 애들이 따라 흘러가고 유사한 패턴으로 갔을 때 가격이 잘 갔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장을 계속 관찰하시면서 따라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ETF 이런 것들도 승인됐을 때 어떤 식으로 또 돈이 흘러 들어오고 어디에 몰릴지 이런 것도 좀 보시고 다 같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총 순위는 조금 변동이 있었죠. 솔라나랑 분부 각축하다가 최근에 분부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선 달러 뚫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왔고 솔라나는 싼 고점에서 막혔고 조금 주춤한 상태이고 그리고 도지가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도지가 좀 많이 빠졌었고 그리고 도지, 트론, 카라다노 얘네는 진짜 똥 3대장이야. 똥 3대장. 물론 트론도 뭐 돈 좀 번다 하지만 체인으로서의 뭔가 그런 것들이 너무 그러니까 요 세 개는 약간 초기 선점 효과가 너무 좋다. 좀 그런 느낌? 그리고 요 10위권까지가 시총이 보시면은 되게 높아요. 30억 달러가 이게 거의 돼 있고 쳐져 있고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고 11위부터는 시총이 확 내려가거든요. 반토막도 안 돼. 반토막도 되죠. 그래서 11위 하이퍼리퀴드가 10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뒤로 체인링크, 아발란체, 수위 뭐 이런 친구들이 쭈르륵 있죠. 최근에 아발란체도 퍼포먼스가 괜찮더라고요. 아발란체도 최근에 계속 바닥 다지면서 여기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좀 컸어요. 이 구간에서 바닥을 되게 오래 다지면서 털고 다 털고 손바뀜 타고 나서 이제 좀 간 느낌? 이라서 아발란체 패턴이랑 좀 비슷하게 보여주는 친구들이 먼저 갈 수도 있겠다. 수위는 진짜 거대하고 큰 삼각 수렴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알트들마다 좀 형식도 많이 다르고 영향을 받는 것도 다르고 해서 스토리도 많이 올랐어요. 스토리도 많이 올라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와 스토리 진짜 많이 갔네요. 스토리 요때쯤이었나요? 요때쯤이다. 요때쯤에 이제 대표가 매체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가격 부양하겠다, 바이백 하겠다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시행돼가지고 여기서부터 바로 6달러 때부터 했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12달러 2배 뛰었는데 와, 바로 이렇게 올리는 건 또 약간 21년도 17년도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놀랬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와 진짜 바로 올려버리는 거, 해시드가 좀 확실히 뒷배로 있고 어쨌든 대표도 돈이 많고 A16G 애들도 투자를 했고 해서 그냥 약간 올리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토리 보면은 약간 루나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요. 한국 코인이고 뭔가 처음에 갑자기 이렇게 팍 올려버리는 그런 느낌? 또 그렇고 뭔가 중앙 집권 형태로 뭔가 디앱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최근에 지금 포세이돈이라고 뭐 하고 있죠 이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뭔가 그런 식으로 빌드업 하는 형태도 그렇고, 그때 루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뭔가 다른 외부에서 개발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생태계 빌드업을 기여하는 게 아니라 루나 자체에서 뭐 디앱 개발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런 느낌이 조금은 살짝은 듭니다. 그래서 장기로 보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번 사이클 내에서는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